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토크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치 생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우선 숙명여대 개건교수이신 박진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 교수님. 잘 좀 해요, 잘 좀 해. 박진영 교수님 내려오십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가장 박력 있게 나오세요. 우리 박진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짜잔. 아이,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은영 소장님은 지금 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 여러분. 나오시면은, 알아서 미끄럼틀에서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 잠시 후에 또 이은영 소장님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박진영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점점 패션이 좋아지십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어떻게 총선의 계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온통 난리 부르스인데 어쨌든 또 다른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자, 매주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당장 총선이 있다면은 국민의힘 몇 석입니까? 88석? 88석. 네. 100석보다 더 줄어서 네, 비례까지 합쳐서 네, 비례까지 합쳐서 88석. 네. 와, 그래요. 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쪼그라드는 양상인 건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30명 현역 의원들이 뛰쳐나올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의원들이 따로 만든 당은 몇 따로 석? 만든 당도 한 20석 할 거라고. 20석. 그러면 뭐 지난 총선과 비교했을 때 네. 보수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다. 근데 그분들이 반윤이 되겠죠? 반윤. 그래요. 그러면 또 제1야당이 될 민주당과 손잡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렇죠. 한국 사회에 보수는 있어야 됩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네. 보수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는 형태는 보수가 아니잖아요. 엉터리죠, 엉터리. 알겠습니다. 엉터리죠. 예. 민주당은 한 몇 석? 민주당은 138석? 138석? 그거밖에 안 됩니까? 네. 177석에서 138석? 제2민주당이 한 30석? 제2민주당. 제2민주당은 어떤 색채입니까? 수박입니까?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수박이 아니라 좀 강성개혁파? 뭐 이런 사람들이 생기지도 않을까? 21대 총선으로 말하자면 열린민주당 같은. 네. 제2민주당이 30석이 넘는다. 그러면 뭐 사실은 제 희망사항인데, 좀 다당제로 바뀌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다당제로 가야 네.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피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걸 민주당이 못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을 찍을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죠. 근데 국민의힘 말고 제2, 제3의 선택지가 있다면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은 지난 총선 때 몰빵론이었습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그때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정봉주하고 김어준하고 다 친할 때였는데 마음속으로는 제가 몰빵론을 지지하지 않았죠. 열린민주당에 대한 그럼요. 저 비례표는 열린민주당 좋죠. 네, 더불어시민당 안 좋습니다. 네. 더불어시민당에도 아주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런데 뭐 별로 훌륭한 분 크게 많지 않아요. 김병주 의원이라든지, 그렇죠. 인정합니다. 또 신현영 의원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분들, 또 있습니다만은, 생각나는 분이 두 분입니다만은. 네. 그 두 분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더 있는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저는 또 그 양정철 씨가 또 더불어시민당에 개입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심정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좀 더 개혁적이고 좀 더 선명했던 열린민주당이 잘 돼야 또 이제 그 거대 민주당을 좀 개혁적으로 견인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판단에서 그래서 열린민주당 지지했고 그런 더 파란 민주당. 여러분들께 뭐 말씀을 드립니다만 열린민주당이 사실 처음에는 창당발기인 대회 할 때는 원래 이름이 더 파란 민주당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파란을 일으키자. 예, 더 파란 민주당이었다가 이제 열린민주당으로 바꿨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38석, 제1민주당은 138석, 그리고 좀 더 강성의 민주당은 30석. 더 파란 민주당은 30석. 그러면 168석이죠. 168석. 네.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 뭐 무소속도 좀 당선되고 그럼 좋죠. 정의당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의당은 저는 다른 당이 대체할 것 같아요. 다른 진보 개혁 정당이 만들어져서 정의당을 대체할 것 같아요. 더 강한 민주당, 더 선명한 민주당. 더 강한 정의당. 기존의 정의당을 대체할 진보 정당이 생긴다. 지금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제도권 내에 진보 정당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 네. 페미니즘 정당 정도 있다고 네. 봐야 되지 않겠나. 이념 정당이라고 한다면. 뭐 그렇고 민주당도 좀 더 진보적 색채를 강화해야죠. 네, 그럼요. 저는 민주당 전체의 포지션이 진보로 옮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성원들의 색채가 진보적인 분들이 훨씬 더 많아져요. 지금 너무 적어요. 맞습니다. 예. 150석 넘게 했던 열린우리당하고 당시하고 비교해 보면은 진보적 색채를 지닌 사람이 너무 적어요.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 150석 정도 됐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120명 정도가 진보개혁의 입장이었어요. 지금 민주당이 한 160석 되잖아요. 네. 160석이 넘는데 진보개혁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한 3, 40명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자, 지금 다시 2022년 11월 상황으로 돌아왔어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그런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이 민주시민들 상당수는 이런 검찰의 행태에 분노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를 결사옹위해야 한다. 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것과 상관없이 검찰의 아주 너무나 노골적인 야당 죽기가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자, 지금 민주당 내의 그 수박들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물 밑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물 밑으로. 예. 이재명이 곧 아웃된다. 기사에도 나왔지만은 첫눈설, 그다음에 봄날설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 이야기를 꺼내려고 아마 준비를 할 겁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공동 성명을 통해서. 네네.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수박 인증이 되는 거냐? 그렇죠. 그거는 공천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예, 분명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할 겁니다. 공격을 하는데 이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민주당의 당원 구조가 개딸들이 또 이제 6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렇지. 6개월이 지났고 개혁적인 당원들이 거의 8, 90%예요. 그렇지.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준동해봤자 네. 경선으로 들어가면은 경선에서 다 떨어진다. 그 낙인을 스스로 박는 거예요. 남이 네, 찍어주는 맞습니다. 게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대가리에다가 네. 이마에다가 네. 나 수박이요 이렇게 네. 도장을 찍는 격이 되는 거예요. 네. 예, 낙인을 찍는 거가 되는데 낙엽으로 찍나요? 낙인입니다. 낙엽이 네. 아니라. 예. 자, 일단 당내 이재명 흔들기 세력이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공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100% 당내 분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대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 이제 당원들이 중심이 된 공천 룰로 최대한 강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다면 평가. 의원들끼리 평가시키면 됩니다. 그렇죠. 의원들끼리 평가시키고 당원들의 의견이 또 반영되는 평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네. 때로는 수박도 필요합니다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당에 있는 동지의 네. 정치적 목숨을 자르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요. 정치 결자세에서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네네. 다만 당내에서도 온건한 입장 또는 보수적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별을 해가지고 저는 대처해야 된다. 우리 당원들의 힘이 필요한 시기가 곧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참 이 첫눈설 그리고 봄날설. 네. 그러니까 첫눈이 올 때, 혹은 그렇죠. 봄날이 올 때, 그때 가서 이제 수박들이 거사를 펼친다. 네. 이재명 물러나라. 네. 네. 정치적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인 거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또 이제 그때는 또 당원들이 나서게 될 것이고. 그렇죠. 예, 어쩔 수 없이. 예. 이 사람들은 정말 참 너무 정말 저질들입니다. 아니, 지금 검찰이 민주당 죽으라고 지금 공작을 벌이고 있는데 이 마당에 지금 거기에 부안해동을 해요? 이런 놈들이 과연 민주당 정치인 맞습니까? 정당이 한 지붕 아래 당 아래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식구잖아요. 네. 내부 경쟁자를 식구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이야, 참 이 수박들은 정말 여러 가지로 참
민주당에게 암적 존재들입니다. 뭐 예를 보십시오. 우리 민주당의 수박의 역사 오래된 이인재. 예. 뭐 그런 사람들부터 쭉 내려오는 겁니다. 수박의 기원이 이인재입니까? 이인재의 수박 아닙니까? 수박인 거고요. 뭐 그 당시 이제 또 이 정몽준 따라갔던 사람들, 후단협 이런 사람들도 예, 수박인 거고요. 결국 또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많이 또 갔단 말이에요. 갔죠. 예. 그렇게 갔죠. 또 안철수 따라서 나간 사람들. 그렇지. 뭐 그런 사람들 수박인 거죠. 예. 또 이런 인간들이 결국엔 또 저쪽 당으로 많이들 가고. 네. 예. 저 수박들이 저쪽 당 갈 가능성은 있습니까? 근데 저 수박들이 없다고 좀 봅니다. 혼합 출신들이 많아가지고 가능하지 없다고 못할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김용민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수박 감별법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만들어내야 돼요. 매뉴얼을. 감별법이랄 것도 없고 뭐 다 스스로 이제 커밍아웃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에 창문 오는 날 하나는 혹은 뭐 봄날에. 예. 수박 차별화를 해야 돼요. 민주당은 수박과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박들 중에도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 네. 그 다음에 같이 활동하는 동지들에 대해서 등에 칼을 꼽는 정도는 아니고 단지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일 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또 같은 수박이라도 데려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박 감별 하나의 방법을 구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많습니다. 네. 사람은 많고 항상 흐리멍텅한 인간들이 공천을 받으니 문제인 거지. 공천 시스템을 바꾼다면은 예전에 저희 새천년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이 갈라져 나올 때 대부분이 신인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신인들로서 이렇게 채워진 열린우리당이 그 선명성을 갖고 그 152석을 얻었고요. 그렇게 해서 또 결국 또 뭐 오래 못 갔습니다만, 예, 그렇죠. 뭐 그런 새로운 정당의 기치를 또 다시 한번 이제 좀 뭐랄까요, 리프레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2층에서 좀 누가 오신 모양이에요. 예, 내려오시죠. 네. 예? 걱정.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윤석열 코스프레를 하셨어요. 우리 이은영 소장님이.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바빠요, 이렇게 요즘에. 그러게요. 연말이라가지고. 연말이라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 저기 수박색 옷을 입고 오셨어요. 수박 옷을 입고 왔어. 뭐야, 도대체. 이게 속수박. 속수박. 껍데기는 까만색. 예. 근데 속은 녹색입니까? 자, 그래요. 이인영 부장님 바쁘셔서 좋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앞서서 우리 박진영 교수님하고 네. 내일 당장 총선이 있으면은 각 당이 몇 석이 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국민의힘은 88석,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뛰쳐나온 새로운 보수 정당은 10석? 아니요, 20석. 20석. 예. 근데 민주당은 136석. 그런데 138석이었죠. 예, 138석. 그리고 이제 제2의 열린민주당 같은 바람민주당. 파란민주당. 더 파란민주당은 한 30석. 이렇게 분포가 될 것이다. 저는 조금 다른데 그 민주당이 과반 넘을 것 같아요. 150석 넘는다. 150 한 3석 정도. 그런데 열린 그 민주당, 예. 파란민주당이 한 20석. 20석. 네네. 네. 그거 결국 분당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분당할 수도 있죠. 저는 분당은 안 될 것 같고 그냥 새로운 자생적. 자생적 당이 민주당 쪽은 생겨나고 보수당은 분열하고. 근데 저는 민주당이 과반 못했으면 좋겠어요. 148석이나 구성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이런 구조가 너무 많은 민주시민들에게 상심과 분노를 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한번 좀 분석해 봐 주셨으면 여론조사 좋겠어요. 자료를 저쪽에다 두고. 저쪽에다 두고 오셨어요. 가져오세요, 그러면은. 네. 그렇지. 아니, 저희가 오늘 옷 색깔이 네. 굉장히 원색이네. 빨간색, 검은색, 예. 파란색. 그래요. 예. 자, 우리 이은영 소장님 데이터를 갖고 오셨어요. 네. 자, 리얼미터 조사가 최근 조사인 것 같아요. 네, 그 33점 몇 프로인가 그거 됐는데. 예, 윤석열 국정수행 지지율. 네. 예, 뭐 항상 그 정도 나왔습니다. 살짝 빠졌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순방 이후에 3개 기간 조사가 나왔는데 네. 4개 리얼미터까지 다 하락했다는 다 거예요. 하락했어요. 네. 순방이면 통상 좀 오르는데. 당연히 올라야 되고 이번에는 순방이 제가 보기에 좀 기획을 했어요. 네. 왜냐면 월드컵이 있고 응. 그 사이에 이제 아세안 3 플러스 G20가 있어서 중간에 요걸 이제 조금 기획을 한 거예요. 연결다리를 만들려고. 그렇지. 그래서 빈살만을 어떻게든 방안을 오게 원희룡이 그래서 사우디까지 갔다 왔잖아요. 아, 빈살만을 초대하려고. 그거를 이제 이쪽을 방안을 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미리 한 거죠. 그리고 네덜란드하고 스페인 총리까지 왔잖아요. 그 중간에 징검다리를 넣어가지고 완전히 그 슈퍼데이 플러스 이제 빅 이벤트까지 쫙 연결했으면 이 정도는 한 5에서 7%포인트는 상승해야 돼요. 또 네. 언론들이 얼마나 또 빨아줍니까? 그래서 중동 특수니 뭐니 해갖고 완전히 진짜 네. 빅 슈퍼데이 해갖고 했는데도 예. 마이너스가 나왔다. 오히려 또 20%대로 지금 내려갔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한국갤럽 같은 경우. 네, 34.4. 저기도 한 1.2%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중동 특수 있잖아요.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거 진짜 좀 너무 바람 그 많이 솔직히 났어. 말하면은 삼성의 힘이 작동하는 그렇죠. 거고요. 이제 그리고 대한민국이 중동에서의 이제 사막 기후, 사막 지형에서의 건설 역량이 세계 최고예요. 이거는 현대건설 때부터 그렇게 그 실력이 축적돼 있었던 거고. 네. 과거에 뭐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정주영 회장 시절에 현대건설이 어느 정도 실력이었냐면은 단일 그 수주 물량으로서 세계 1위도 했어요. 그럼. 세계 1위도 있고 그 당시에 현대건설 1년 매출에 가고 대한민국에 있는 나머지 건설회사 다 합쳐도 현대건설이 많았어요. 그 정도로 현대건설이 대단한 회사였어요. 그 네옴시티도 어쨌든 전문가들은 야 그거 한다면 나도 좀 해보고 싶다. 그렇지만 거기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게 네. 900만 도시거든요. 누가 가서 거기 가서 사냐. 그렇지. 그 서울에서 강릉까지 거리라면서요. 그렇죠.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데. 네. 아니, 예전에 그 정주영 회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공기를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울산에서 다리를 만들었어요.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바지선에 태워서 그 인도양으로 해가지고 대단- 가서 저기 조립한 거예요. 스케일이 커,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정주영의 철학이 이거 아닙니까? 당신 해봤어? 당신 해봤어? 야, 오랜만에 들으니까 실감 난다. 진짜로.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좋네. 네. 그건 진짜 대단한 인물 같아. 근데 그게 솥대를 몰고 야만적인 일이죠. 그게 얼마나 큰 리스크예요, 그게. 아유, 그 정말. 압축적 근대화에 그렇죠. 딱 맞는 기업인. 네, 그게 진짜 그런 발상 자체가 정말 왠지 정말 그립네요. 요새같이 이렇게 쪼잔한 좁쌀 시대에 네. 정말 그런 큰 인물이 그립네요. 우리 이제 노동운동 하는 분들은 네. 정주영 덕분에 대한민국 노동운동이 압축적으로 성장했다. 그런 얘기. 그래요? 보통 이제 삼성이나 이런 데는 회의도 하고 그렇지. 뭐 있지 않습니까?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식칼로 노동자를 식칼로 해. 그 무식한 집단이었어요, 진짜. 예. 그 현대 그 당시에. 예. 그래요. 제가 어릴 때 현대중공업 파업하는 데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는 상상을 초월해요. 대포를 만드는데 볼트, 너트 이만한 게 날아다녀요. 오, 진짜? 전쟁이야, 전쟁. 근데 아시겠지만은 노동쟁이를 하는데. 그렇지. 현대중공업이 방산회사잖아요. 예. 마음 먹으면 대포 탱크도 만들 수 있어. 진짜? 노조가 그런 거 만들 수 있는데 안 할 뿐이에요. 그래요? 그 준 비슷한 건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요. 방산업체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 현대중공업이 방산업체지.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야기 나온 김에. 네. 그러면은, 윤석열 지지율 지금 다시 이제 하락세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 30%보다도 지금 반대 비율들. 60% 절대 반대한다. 진짜 잘못한다. 이런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이 아닙니까? 안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한 또 포인트고요. 더 단단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단단하게 지금 결집을 하고 있고 사실 지난 토요일 날 그 광화문 시청 이쪽은 네. 완전히 분노에 찬 그렇지.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30대에서 50대, 60대 초반까지 여성분들이 그렇게 분노하셔갖고 나오신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왜 MBC 극증하고 그 지금 민주당은 왜 지금 그 장경태 의원 지금 고소고발 한다잖아요. 그 지지율 못 올라간 탓을 지금 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네. 그래 왜냐면은 보입니다. 자기도 죽게 생겼거든요. 이번에 지금 안 올려놓으면 네.
저기 전대회 때 친윤이 들어설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지. 네, 지금 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데 이거를 갖고 어떻게 총선을 치르겠냐고요.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이 클 거예요, 실제로. 예. 지금 얼굴이 안 좋은 게 이번에 반드시 올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못 올라가고 이게 오히려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반등의 모멘텀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안 좋죠. 아니, 근데 이렇게 야만적이고 유치하게 언론을 짓밟으니, 그리고 또 12구 참사, 이 참사 이후에 그 풀어가는 과정도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어떤 그 말미잘이 그 윤석열을 지지해요. 말미잘 두뇌를 가진 국민이 몇이나 있겠어요. 있기야 있겠지만. 윤석열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잘할 수 없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지지도가 안 올라갈 겁니다. 그것은 우리 북한에 있는 김여정 씨 말처럼 저는 뭐 종북도 아니고 친북도 아니고 거의 비북인 사람인데 김여정이 정확하게 했다고 보는데 인간이 싫다. 인간이 싫다. 인간 됨됨이 자체가 국민들이 이미 포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지지율 안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게 장기화되면은 연말 연초를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총선 못 치른다. 손절해야 됩니다. 예. 그 손절의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손절의 형태는 이제 탈당 형태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거리두기를 하겠죠. 거리두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당내에 한 40여 명의 지금 그 불만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게 지금 소리가 안 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소리가 나면 차라리 불만 터뜨리면. 근데 지금 불만 소리가 별로 안 들리잖아요. 그렇지.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어디서 추락한 분이 피 한 방울 안 나면 그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피라도 나야 어디가 다쳤는지가 이제 가늠이 되는 건데.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저기 뇌경색이라든 이런 것들도 코피라도 터진다거나 그러면 이제 오히려 낫죠. 자, 그래서 지금 아직 뭐 표면화되진 않고 있지만 한 40명 되는 세력이 아마 수도권일 겁니다. 비영남 지역. 예. 영남도 중진들. 네. 또 게다가 또 이 사람들은 아마 걱정이 될 거예요. 검핵관들이 또 그렇죠. 낙하산으로 내려올 거고 나는 그냥 아웃될 수 있다. 이런 경계심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정권 초니까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 내가 팽당하겠다 생각되면은 그때 진짜 이제 본색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나 우리 이제 민주진보 세력이 PK를 흔들어야 된다고 봐요. PK. PK가 가장 잘 흔들릴 수 있는 약한 골입니다. 그렇지. 부산 영남. 네.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YS 정권 때는 어디가 흔들렸냐면 TK에서 자민련이라는 새로운 보수가 나와서 흔들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자민련하고 DJ는 DJP를 했어요. 똑같은 겁니다. 변희재 씨하고 연대한거하고 똑같은 좌우 합작을 한 거예요. 김용민이가. 예.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말로 DJP 연대를 통해 가지고 YS 정권을 끝을 낸 겁니다. 똑같이 우리도 어떤 식의 저쪽에 이 파열구를 내야 돼요. 그렇지. 근데 저는 파열구를 낼 수 있는 것은 PK라고 보고 있어요. 맞아요. 예. PK 지금 윤석열에 대한 반대 비율이 수도권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높아요. TK도 사실은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또 좀 내려와서 비등비등해졌는데 PK는 높죠. 근데 그렇다고 또 그 PK가 또 민주당을 또 선호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 문제. 그 말씀이 저는 정답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건 취하고 우리가 취하지 못할 지지율이라든가 지지 세력들이 있다면은 반 윤석열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또 열어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 조선일보 계열 유튜브에 나왔네요. 김영준 명지대 특임 교수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 흔들리는 야당. 이재명과 손절한 다음 민주당이 분열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흔들리지 않는데 자꾸 흔들린다고. 요새 지금 참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흔들린다. 맨날 민주당은 곧 깨진다. 아니 저 안에 불만 세력 있다. 막 이렇게 바람과 희망상을 막 얘기를 해요. 지금 민주당이 흔들렸으면 벌써 지지율이 떨어졌지. 그렇지. 안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수사와 이제 사정 정국이 민주당에서 좀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세력을 못 떨어져 나가게 지금 막고 있다. 그래서 전열을 딱 지금 서 있어요. 여기서 이탈하면 죽는다는 거 다 알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당 사정은 어떻습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이 불만을 터뜨리려고 하는 준비는 하고 있을 겁니다. 준비만 하고 있어요. 준비는 준비만. 하고 있는데 낙엽 계열이. 중요한 것은 저기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대체자가 있느냐는 겁니다. 대체할 만한 리더십이 존재하느냐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은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이 압도적인 1등이 나와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지지도가 나오는 지도자가 있느냐. 그러면은 당 깨질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의 분란의 소지가 생깁니다만은 그런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지지율이 당 지지율과 비슷하다. 그러면은 탈당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저는 흘러갈 거라고 봐요. 자, 이낙엽 형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어떨까요? 별로 그렇게 크게 반응을 못 얻을 것 같고 그렇지. 지금 저기 촛불 그 집회 나가 보시면 그 부분 오신다고 우리 저 해결될 문제가 이낙엽 아니야. 형님이 이낙엽 형님하고 그 수박 의원들이 같이 한번 그 나와보셔야 현장에서 돼. 가보시면은 가면 지하철 입구부터 아마도 이제 민심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마 네.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저기 나오면은 쟤네들이 자꾸 뭐라 하니까 가면을 쓰고 나와 보세요. 제가 가면 쓰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나가서 활짝 웃으면서 이낙엽입니다. 정당에서 기존에 오래된 주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오래된 주류가 새로운 세력에 의해서 뒤집히는 일이 한두 번씩 일어납니다. 네네네. 그때는 어느 쪽에서 오냐면요. 진보 정당은 왼쪽에서, 그렇지. 보수 정당은 오른쪽에서 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네. 김대중 대통령이 예. 오랫동안 이 당의 오너고 주류였지 않습니까? 네. 자, 김대중 대통령과 다른 세력이 이 당의 주류로 흔히 하는 말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주류가 된 노무현 왼쪽에서 왔습니다. 이재명도 왼쪽에서 왔습니다. 그러네. 그럼 자, 역으로 보수 정당으로 가볼게요. 네. 유승민이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그래서 유승민은 결국은 저는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아니, 보십시오. 실제로 홍준표 다음에 황교안이 왔잖아요. 그쵸, 그렇죠. 오른쪽에서 더 왔잖아요. 오른쪽에서 왔죠. 네. 윤석열도 극단적인 오른쪽이죠. 뭐, 그거니까 사람은 맞죠. 오른쪽인지 어딘지 모르고 갔을 겁니다. 그냥. 네. 그거니까 맞죠. 예. 오른쪽에서 왔지.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으로서는 이미 8월 말에 세운 이재명 리더십을 지금 검찰이 힘으로써 바꿔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거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민주당 지지하시는 민주시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정권의 공작에 의해서 야당 대표가 지금 구속 위기에 놓였는데 이 마당에 검찰 장단에 춤을 추는 인간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외부에 때려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로마 제국 흥망사 에드워드 기본 이야기 보면은 제국은 내부에서 멸망합니다. 그렇지. 외부에서 때리면 오히려 더 단단해져요. 네. 외부에서 때리고 있어요. 외부에서 때리고 있고 결사옹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는데 이 마당에 그냥 이상민, 박용진 또 누구야 조응천 이런 인간들 정말 정신 나간 인간들입니다. 특히 조응천 씨는 너무 화가 나는 게 알잖아요. 이게 지가 검찰에 있었잖아. 이게 어떤 시그널이고 또 어떤 그런 계략이 숨어 있는지 다 알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을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예? 무슨 메시지 내라고 하는데 지금 그럴 필요는 없다고. 이제 메시지 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메시지 냈잖아요. 검찰에 지금 야권 탄압이고 조작 수사다라고 메시지 냈는데요. 예, 조응천 넌 나가라. 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자, 광고 좀 하고 또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디아페 비누부터 갈까요? 디아페 비누부터. 네. 자, 정착할 만한 비누를 찾고 계십니까? 저 김용민이 강력하게 추천하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누 유목민들은 디아페 비누로 정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정말 좋아요. 예. 디아페 비누에는 피부 건강에 이로운 어성초, 한방재료, 그리고 제주도산 마유 성분 등이 들어있습니다. 마유라고 하는 것은 말에서 추출한 말 이름인데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요. 단백질과 수분이 적당량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의 수분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줘서 끈적임 없는 보습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닷컴에서 디아페 비누를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디아페 비누는 6주 동안의 숙성 기간을 충실히 지켜서 더욱 뛰어난 보습력과 세정력을 지녔습니다. 일반적인 비누와 달리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 경화제를 넣지 않고도 쉽게 물러지지 않습니다. 품질 좋은 유황을 사용해서 뛰어난 보습력과 세정력을 지녔습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풍성한 거품이 나서 기분 좋게 샤워할 수 있습니다. 자, 디아페 비누 1개가 9,000원이고요. 디아페 비누 3개, 포장이 안 된 것, 이거는 좀 포장이 된 것은 좀 1,000원 더 비용이 나갔는데 22,300원. 포장값이구나. 네. 포장이 없을 경우 디아페 비누 3개는 21,300원. 한 1,000원 쌉니다. 자, 김용민닷컴에서 디아페 비누 1개만 구매하셔도 무료 배송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기입니다. 아우, 고기. 냄새가 그렇습니다. 잔치집 같아요. 자, 설성목장 와. 뉴욕 피터 루거 홈 스테이크 세트 210g. 네. 이 최근에 구매 후기 하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안 주네. 네, 후기를 쓰기 위해서 로그인을 할 수밖에 없는 맛입니다. 후기 같은 거 잘 안 쓰는데 피터 루거 스테이크 먹고서는 바로 로그인했습니다. 육즙이 너무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의 스테이크였습니다. 조리법도 간단해서 좋았고 소스도 맛있었습니다. 아, 이거 소스 진짜 맛있다. 네, 입이 짧은 8살 아들이 너무 좋아해서 또 구매할 예정입니다. 네, 김용민닷컴에서 단돈 13,900원으로 뉴욕 스테이크 3대 맛집 중에 하나인 피터 루거 스테이크 하우스의 부채살 스테이크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살 떨리는 맛이야. 네, 검색창에 피터 루거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스테이크 하우스 중에 하나로 125년 전통의 예약 없이는 먹을 수가 없는 뉴욕 최고의 맛집 중에 하나입니다. 피터 루거 스테이크가 유명한 이유, 육즙 가득한 프리미엄 부채살 스테이크에 새콤한 맛의 피터 루거 소스, 거기에 부드러운 프랑스산 이즈니 버터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피터 루거 스테이크를 흉내낸 맛이 아닙니다. 자, 피터 루거 스테이크는 어디 흉내낸 맛이 아닙니다. 피터 루거 하우스와 공식 제휴해서 고기와 소스, 버터를 그대로 구성한 상품입니다. 어떻게 고기가 이렇게 부드럽고 야들야들할 수 있는지 먹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뉴욕 피터 루거 홈 스테이크 세트, 부채살 180g, 피터 루거 소스 20g, 셀렉트 버터 10g 해서 한 팩 13,900원입니다. 자, 김용민닷컴에서 뉴욕 최고의 맛집 이 스테이크도 압도적 가격에 무료 배송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뉴욕에서 배송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뉴욕의 그 레시피로 만든 것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맛있어요. 와. 너무 맛있습니다. 이 소스가 와. 진짜 맛있네요. 소스도 소스인데 고기가 정말 맛있네. 고기 맛있네. 제가 고기 잘 안 먹는데 진짜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이게 제가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 맛입니다. 네. 아니, 낙연이 형은 왜 와요? 응? 왜 오는 거야, 도대체? 뭐 하고 싶겠죠. 정치를? 그냥 너무 맛있어요. 정치 뭐하게? 이거예요. 다음 총선에 나올 수는 없겠지, 설마. 총선에 지역구 나와서 경선하시면 되죠. 뭐. 아니, 종로를 그만뒀는데, 응? 우리 동네로 오세요. 저하고 경선 한번 하지 뭐. 낙연이 형하고 붙어도 이긴다? 뭐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낙연이 형한테 질 사람은 거의 없다. 개혁파들 중에서. 그래요. 이거 잘 구우셨네, 엄청. 잘 구웠어, 우리 신권사님 딸. 아. 이번에 우리 교회 장로가 돼, 장로. 우리 교회 초대 장로인데, 오. 40대 여성이신 우리. 정말. 왜? 30대로 해줄까? 30대? 50대? 에이, 50대는 아니지. 정말, 너무너무, 정말, 신앙도 좋으시고,
지난번에 볶음밥은 많이 주더니 스테이크는 많이 안 주네. 이 모자라서 밥 비벼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요? 소스가 맛있네. 소스 소스도 맛있어. 자, 여러분, 정말 스테이크를 어디 접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맛있다. 이거야, 이거. 이거밖에 없어. 고기가 표현이 그런데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맛이 있네. 글쎄 말이야. 아우, 야, 소스가 너무 좋네. 이거 고기가 그건- 냄새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 집에서 하면 좀 냄새가 생기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저는 사실 육향 좀 올라오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여기 육향 하나도 냄새가 하나도 없네. 이제 여성분들이나 애들 정말 좋아하겠네요. 저도 소고기 누린내를 좋아해요. 근데 누린내가 없네. 원래 한국, 미국, 일본 이런 데는 소고기에 이제 육향 누린내를 없애버려요. 그래요. 곡물사료를 많이 먹여가지고. 아니, 생선 비린내 좋아하시는 분도 있나요? 없죠. 없지? 근데 전 소고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설성목장의 뉴욕 피터 루거 홈 스테이크 세트. 여러분, 정말 스테이크의 진수를 맛보고 싶다 하시면은 바로 이 설성목장의 뉴욕 피터 루거 홈 스테이크 세트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말 연시에 딱 좋네요. 그렇지. 가족들하고 모일 때. 정말 좋아요. 예. 근데 피터 루거는 누구예요? 피터 셰프 루거가 아니야, 셰프? 그 미국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고 예, 그래요. 아무나 갖다 붙였습니다. 물도 좀 부탁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아, 보통은 다 셰프예요. 그렇지. 셰프 이름.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민주당 사정도 모르고 보수 언론에서는 계속 민주당 갈라져라 그러지만 갈라져 가봐야 뭐 지금 어디 가서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낙엽파들이 나가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 김영준 교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민주당 쪽에 그 안테나가 약하시다. 너무 사정을 모르셔. 네.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의 언론 비판 보도. 저는 이게 사실은 외교 참사도 있었지만은 이게 그 영향이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어떤 외교 참사요? 예. 이번에는 그 지지율 안 오른 거와 관련해서 역시 그 김건희 여사 이번에도 빈곤 포르노. 김건희야? 네, 빈곤 포르노가 영향이 너무 컸어요. 아, 빈곤 포르노가.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주부님들이 다 떨쳐 일어나신 것이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좀 그렇지. 들어요. 그러니까는 그 역대 사실은 이제 지금 그 영부인 상이 이제 우리 나이보다 좀 이제 어린 사람이 영부인이 된 거거든요. 50대 이상에서 볼 때는. 네. 근데 역대 영부인 상하고 너무 괴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상제도 탐탁지 않게 보고 있었고 사실 뭐 선거운동 대선 때 선거운동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중과의 접점도 없는데 갑자기 영부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팔짱 끼고 보고 있는데 하는 짓이 너무 지금 그 이미 자기 이미지 관리를 위한 그걸 연출을 너무 하니까. 아니, 이게 이제 제가 누차 여러 군데에서 한 얘기인데, 네. 이게 이제 평소에 이렇게 뭐 지구촌에 좀 사정이 어려운 또 좀 형편이 어려운 그런 청소년들을 돕는 활동을 뭐 꾸준히 전개를 했었다면 또 몰라요. 그렇죠. 했거나 네. 혹은 뭐 네. 그런 이미지라도 좀 남아 있거나 예를 들면 뭐 우리 김혜자 그쵸. 선생 같은 국민 엄마 네. 예. 그런 분이 하면 정혜리 씨 이런 사람 그렇지 그거 어울리지 어울려. 근데 이 초호화 의상 장신구 심지어 비연기까지 그러니까 비연기 맞아요. 비연기까지 이러는 김건희가 뭐 또 게다가 또 오드리 헵번의 포즈를 그대로 따라한 그러니까. 이런 행태를 취하면은 진짜 이게 스스로 희화화하는 거지 저게 어떻게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너무 부끄럽고 사실 저렇게 이제 저는 진짜 그 분노한 그 포인트가 어디냐면 저 아이의 집을 갔다는 거. 그렇지. 그게 제일 분노의 포인트였어요. 왜냐면 이제 저 정도 되면은 그 헤브론 병원까지 가는 거부터 해갖고 쫙 이제 미리 다 조율이 되거든요. 그럼요. 뭐 2, 3일 만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저게. 근데 그 아이의 집까지 갔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아이의 입장, 그 집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좀 뭐랄까요? 인권 침해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럼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거기까지 물론 갔다 좋아. 근데 어떻게 저런 사진이 나오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사진은 그 집에 방문을 해서 부모님과 아이들과 이렇게 뭔가 그냥 간단하게 그렇죠. 최대치해야 등 떠들어주고 좀 안아주는 그렇죠. 그 정도죠. 정도 찍고 마는데 아니 저건 난데없이 저게 뭡니까? 저게 지금 앉아가지고 아이를 안고 이게 우리 어머니들 그 3040 맘들의 마음을 예, 굉장히 분노하게 했다. 아니 또 일각에서는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김건희 씨가 너무 예뻐서 지금 질투하는 거다. 그래서 사사건건 반대를 한다. 이런 오독된 또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 그거는 이제 윤석열 빠들이 하는 얘기겠지. 그렇죠. 그건 누가 그걸 공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얼평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은 그 미모로 평가할 수 있는 김건희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뭐야 저게 구두약 바르고. 아니 근데 제가 이거 마담 또 세계에서 들은 얘기예요. 오.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검사 시절에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이 그 1등 신랑감 1위 리스트 마담 또 언니들 그 수첩에 있었대요, 항상. 윤석열이가. 네, 그래가지고 그 선을 많이 얘네도 뭐 받다네. 저기 검사고 총각이니까. 검사고 총각이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당연히 올라갔겠지. 1순위였대. 그래가지고 선을 그렇게 많이 받대. 아 윤석열이가. 근데 윤석열이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이 차도녀 스타일. 아 차가운 도시 여자 스타일. 차도녀 스타일 좋아하는데 그러려면 본인은 차도남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은 그때도 그랬대요. 그냥 바지도 안 데려 입고 냄새 나고 뭐 이건 냄새 났는지 모르겠는데 해가지고 또 언니들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요. 그래서 맞선 본 차도녀들이 다 즐겁을 하고 안 만났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때도 그랬대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도 윤석열에 대한 평가는 어쨌든 장관까지는 간다. 그게 있었대. 그래갖고 그걸 어떻게든 그 막 좀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런 거를 참고 만나보려는 언니들도 꽤 있었는데 결국에는 꼬린이 안 됐는데 그 김건희 저분만 꼬린이 됐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상당히 맞선을 많이 봤다는 썰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그 이제 차도녀상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이게 딱 보고서 자기 주관이겠죠, 그건 다. 주관적인 판단인데 좀 차도녀상이 아니다 그러면은 자기는 국가를 위해서 지금 들어가 봐야 된다고 지금 영장이 밀려 있다고 그러고 들어갔대요. 네. 그랬답니다. 야 윤석열 네. 꼴에 또 차도녀를 찾아? 아이고야 정말. 근데 저기 김건희 여사님 사진은 약간 차도녀가 아니고 동방불패 좀 닮았어요. 얼평 금지예요, 얼평 금지. 네. 아 그래요. 차도녀를 좋아하신다. 네. 그래요. 우리 성렬이 형이 아니 실제로 좀 저하고 체형이 좀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차도녀 스타일 좋아하세요? 아 그럼요. 제가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아, 고양이상을 또 좋아하시는구나. 개는 별로고 고양이를 좋아해요. 고양이상의 여성도 좋아해요. 그래서 저기 여자나 남자나 악어상을 좋아합니다. 아 예 그래요. 아 재밌네.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이제 결혼을 하신 분이 차도녀상인지 한번 좀 검증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차도녀 스타일을 좋아한다. 근데 차도녀들이 만나려고 봤더니 이건 진짜 너무 남성으로서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일도 없는. 그 사모님도 그랬잖아요. 방구 달고 다니고 많이 먹고 냄새 나고 막 이랬잖아요. 냄새가 난다. 그 사모님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으니까. 동방불패 나왔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팁 알려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은영 소장님. 그래. 아니 그 고위 검사라면은 당연히 마담도가 붙지. 네, 자연스럽게. 네. 예? 그래요. 아니 어떻게 뭐 국정조사는 가능할까요? 안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안 받을 수 없는 게 지금 국정조사 대상에 대통령실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네. 아마 대통령실에서 이거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면 우리 국정조사 받아야 돼. 들어가서 막아. 이런 식으로 아마 저는 곧 오다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글쎄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좀 디펜스를 해보려고 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없는 인간들 아니 아닙니까? 이번에 지지율이 올랐으면 아마 국정조사 참여 안 했을 거예요. 안 하고 그냥 버팅기고 갔을 건데. 네, 근데 지금 지지율이 지금 오히려 20%대가 됐잖아요. 사실 정서적인 지지율은 10%대고 그 모닝 컨설트 것도 16% 나왔잖아요. 근데 모닝 컨설트인가요? 그 네. 저기 국제적 네. 조사, 뭐 여러 그런 나라 샘플을 조사들 조사. 몇 개 정도예요? 500개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걸 인용을 자꾸 안 하는 게 온라인으로 하고 거기 보면은 그 이제 역대 그 1위가 저기 인도의 그 모디 총리예요. 근데 그 브라질의 그 보르소인가 보소나르인가 네, 그 보소나루. 보르소나루가 지금 바이든보다 높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나라 그 분위기도 많이 반영된 조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잘 인용을 안 하긴 하지만 샘플은 500샘플로 해서 500 온라인으로 합니다. 500샘플은 얼마만큼 이게 어쨌든 우리가 이게 이제 한 조사를 할 때 보통 한 30샘플 정도? 네. 그 정도면은 그냥 그래도 그냥 조사를 했다. 이 정도는 인정해주자. 이 정도고요. 30샘플. 네, 예. 그러니까 500샘플이면 그래도 뭐 그냥 조사를 했네. 이 정도는 되는 수준인데 네. 이제 그 우리나라 대통령은 좀 정확한 것 같아요. 비교적. 왜냐면 이제 온라인은 고령자층이 좀 많이 빠지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전화나 지금 ARS보다는 조금 더 현상이 좀 현실적인 근접한 조사 같긴 한데, 근데 그 각국 나라 걸 다 전체를 비교해서 순위를 이게 좀 쭉 보면은 아 이게 조금 그 각국 나라의 좀 상황이 많이 반영된 현재 1위는 순위다. 인도 모디 총리. 아. 예. 그래서 그건 좀 반영이 좀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2위가 3위가 좀 막 뭐 좀 잘 모르는 나라들이에요. 유럽 좌우 있는 나라거나 막 이래가지고. 그 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그 나라 거 아니에요. 국민 대상이니까 그 나라의 그 분위기가 많이 반영이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이건 현저히 좀 어쨌든 낮아요. 안 윤석열 지지율이 그 조사는. 우리나라 분위기가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10%대가 나오는 거죠. 전국적으로도 꼴찌가 나오고. 어쨌든 세계에서 꼴찌한다는 건 안 좋은 일이죠. 일본도 지금 지지율이 안 좋잖아요. 네. 그 지금 저기 근조 달고 나오잖아. 아베 때문에. 네. 근데도 우리나라보단 높아요. 아베가 더 지지가 높아. 예. 그 나라 안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말이죠. 그 지금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몇 프로냐, 20%대냐, 30%대냐 이거는 이제 관심사가 아니고요. 그렇죠. 지금 그건 안 중요해요.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그냥 마음에 안 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응? 꼴도 보기 싫다. 꼴도 보기 싫다. 이 비율이 압도적이에요. 50%가 넘죠. 예, 지금. 50%가 넘는다. 그것만으로도 50%가 넘는다면 그렇죠. 정권 유지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 1년이 지나고 그러면은 공직사회도 이완이 되고, 야, 이게 이 정권에 충성해서 뭐가 있겠냐 하는 그런 마음도. 이게 이제 국정조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 하나하나 책임을 따져 묻잖아요. 그렇지. 이 공직사회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사람의 직 자체가 다 법률적으로 그 직 하는 업무가 다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지. 그게 바로 관료제지. 그래서 관료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국정조사 끝나고 나면 공무원들이 아 이거 위에서 시키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 아, 내가 그렇지. 죽는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지지율이 안 올랐기 때문에 이 지금 여당이 합의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저기는 그냥 밀고 가려고 하고 40% 넘기려고 이번에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획을 일정 기획을 지지율 40% 넘길 당연히 넘기려고. 그러면 야무진 꿈을 갖고 그렇죠. 있었군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찍어주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영남하고 또 네. 거기서 해서 플러스 알파만 해도 우리는 전국 운영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네. 그게 다 얼그러진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쓸 수는 없으니까 그걸 MBC에다 던지고 지금 장경태 의원한테 던지는 겁니다. 근데 장경태는 야당 의원이고 MBC는 언론입니다. 네. 야당과 언론은 어찌 보면은 이제 불편한 관계이긴 해도 권력이 잘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줘야 장기적으로 그 국정 운영에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그냥 죽이려고 몰아세우고 또 그 형사적 불이익을 주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이건 정권에게 마이너스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검사 출신은 그 홍준표 시장도 얘기했잖아요. 자기 검사물 뺐는데 8년 걸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검사하다가 검찰총장 하다가 바로 대통령 되는 사례를 이게 지금 우리가 이번에 느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7월 30일에 정기 입문을 했어요. 우리 윤석열이가. 그렇죠. 정치 검사 생활은 오래 했지만은 어떻게 보세요, 박 교수님? 그렇죠.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은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특히 이제 검사라든가 특정 분야만 아는 사람을 데려와서 대선 후보로 만드는 이런 정당이 존재해야 되는가?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지금 예. 뭐 윤석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대다수가 다 포기했어요. 포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관리 못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을 제어 못하는 국민의힘. 어쨌든 이 정당이 우리 사회에서 주류 정당으로서 더 많이 집권한 정당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네. 과연 존재해야 되는가?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정도면은 문 닫아야 돼요. 이런 여당은 없어요, 세상에. 그 지금 댓글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이찌기들이라고 하잖아요. 2번 찍은 사람들. 네, 그렇죠.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트럼프 네, 찍었을 때. 트럼프 찍은 니네들이 이거 책임져라. 거기는 지금 총기까지 들고 막 의사당 난입하고 이러잖아요. 지금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도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그 룰라 대통령이 무고에 의한 1년 반을 감옥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와서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거기서도 지금 그 브라질 대통령에게 징역을 때린 그 법의 체계에 대해서 니들은 책임져야 된다. 이게 지금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우, 그냥 시원하다. 진짜. 예, 그러니까 지금 특히 나한테 브라질 시원하네. 예. 정말 그래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진짜 지금 이러고 사진 찍었어요. 근데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나 감옥에 보낸 XX 때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실제로 그 룰라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할 겁니다. 거기도 그렇죠. 막 거기도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막그 3% 포인트 차였어요. 진짜 우리 거기도. 국민들, 민주 시민들의 마음은요. 네. 한동훈 이 새끼 저기 엎드려 뻗쳐서 빠따로 때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진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너무 열받아. 진짜 생각만 해도 막 뚜껑이 막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머리털이 다 뽑히게 그런 심정이에요. 며칠 전에 이제 제가 그 국민의힘 그 남양주 위원장인데 좀 괜찮아요. 네. 그 사람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룰 오브 로냐, 룰 바이 로냐. 이 차이가 엄청나다 그런 거예요. 법의 지배냐, 아니면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의한 지배냐. 이런 부분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가 철학적으로 공부되지 못한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이제 압축적으로 이게 민주주의, 압축적인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이 관료제 엘리트주의가 아직도 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게 민주당 내에 수박들이 나가가지고 보수 정당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양당 구조가 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고. 지금 민주당에 있는 보수 세력들은 이제 보수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그러니까는 기득권화된 다선 의원들이. 보수가 어차피 기득권인데. 그렇죠. 근데 그러기엔 너무 가치가 없어요. 저는 보수 가치도 없어요. 보수 가치가 너무 없어요. 빌부터 살기? 차라리 좀 그렇게 좀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래도 노력하시는 의원님들도 그 안에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직접적으로 하긴 그래도 어쨌든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정치라는 게 이제 그 외국 사례나 이런 걸 보면은 다 이게 가치 정당 중심으로 지금 충돌하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민주당 안에 있는 그 수박이라고 하는 의원님들은 그게 없단 말이죠. 보수도 아니다. 보수도 아니에요. 저는 그들을 너무 이렇게 안타깝지만. 정의합니다. 예. 비응신들이라고 봅니다. 비응신들. 개 비응신들이라고 봐요. 예. 보수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기회주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자, 이재명 대표, 그,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처럼 될 것인가? 저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처럼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마당까지 왔으니까. 예, 우리 저기, 김용민 이사장님 감옥 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저에 대해서, 이런 혐의를 씌웠으면 좋겠다. 어차피 뭐 다 그냥 가공하는, 꾸며내는 그 혐의니까 아주 독한 섹스 스캔들로 저를 한번 좀. 그거는 어떻게 저기 차도녀가 차도녀와의 독한 섹스 스캔들. 그거는 사모님한테 집에서 쫓겨나는 거고요. 아니에요. 이 우리 아내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 남편도 누군가와 이렇게 스캔들을 낼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우리 아내도 알아야 됩니다.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할 말이 없다. 근데 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된다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럴 일은 없다고 보는데. 아니 지금 정진상, 김용 저렇게 구속을 했는데 걔네들이 걔 무식한 새끼들이에요, 그 새끼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결국 성동격서로 뭐 엄청나게 난리를 치다가 결국 가는 것은 지난번에 있었던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그 다음에 성남FC 제3자 뇌물, 그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옳나매든가 이 법적 지루한 법적 절차를 가져가거나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봐요. 아유, 참 제가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이분은
김대중 대통령의 운명을 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온갖 풍상과 고난을 겪어서 마침내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 때 그때 구원투수로 등판하신 분이 그렇죠. 바로 김대중 대통령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 탄탄대로를 걷는 듯하지만은 날마다 이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 끝에 결국에는 국민과 이 역사의 부름을 받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데 너무 악마화합니다. 근데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도 뭐 어마어마하게 악마화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저 어렸을 때 권력의 뿔 화신 달린 줄 좌익 알았잖아. 뿔 달린 줄 빨갱이다, 뭐 네. 수상하다, 뭐 그리고 뭐 심지어는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 뭐 이런 아니 그 양반이 그렇게 좀 몸에 장애가 있었던 게 그게 무슨 목포에서 그 당시 정치 공작 정치 테러에 테러에 의해서 의해서 그렇게 된 테러에 거고.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렇죠. 그분이 걷는 게 불편하지. 아니 대한해협에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당시 그렇죠. 중앙정부 이우락 정보부장이 예, 그런 무식한 작업돼서 인간들 같은 이라고. 예. 근데 결국 그런 고난을 거쳐서 그 온갖 곤욕을 겪으면서도 이 역사의 정의를 믿고 경주하신 그때 결국 대통령 되신 거 아니에요? 예? 그 이재명의 이런 고난의 역사를 보면서 이재명은 이제 죽겠지? 그 다음은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새끼들은 정말 이거는 진짜 몰 역사적이고 그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냥 그걸 누가 통째로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안 가요. 그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지금. 그거 그렇지. 없으면은 그게 지지가 넘어가질 않는다. 아니, 뭐,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을 대체할 사람 없고, 이렇게 또 정권에 의해서 짓밟히면은 참 다행인 게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항상 그 다음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과 가장 차별화되는 사람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그 이명박이 있었고 이명박과 그야말로 이명박과 총선에서도 일전을 겨뤘어요. 그렇지. 네, 총선 때 한번 부딪혔었거든요. 그렇지. 친이 친박이 네. 그 어찌 보면은 야당 대선 후보보다도 더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이 그렇죠. 바로 그 같은 여당 내에 박근혜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이 박근혜가 된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이게 투쟁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지. 지지는 가지 않아요. 또 박근혜가 죽으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거고. 그렇죠. 문 대통령에게 배신을 때린 희대의 악마 윤석열이가 다음 대통령 되고 이 윤석열이가 지금 열심히 그 끈앞을 들고 함께 이재명을 짓밟고 있잖아요. 다음은 이재명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리고 그렇게 봅니다. 이게 임기를 이런 상황이면은 임기가 지금 제대로 맞출 수 있을까? 이걸 걱정을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 그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제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도스태핑 중단한다고 하니까 제가 다 이제 빅데이터나 이런 거 검색 지금 분석해봤는데 그런 얘기가 하나 튀어나와요. 월드컵 보려고 저거 도스태핑 그만둔 거라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니 이제 저 월드컵 보면서 술 마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술 먹으면서 월드컵 보려고. 왜냐면 그걸 뭘로 소환을 하냐면 지난번에 비행기 탈 때 그 유럽 축구 경기 본다. 비행기 안에서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EPL 본다 그랬잖아요. 유럽 축구 경기 그런 걸 본다. 또 좋아하는구나. 그것까지 윤석열이가. 소환을 해는 거예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맥주를 경기장에 반입 못하게 해서 지금 원성이 자자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지.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맥주 먹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지금 사람들은 다 반대로 읽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신뢰가 바닥이 된 거죠. 야, 이게 참 아주 정말 그냥 윤석열이한테 뭐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야, 너 저기 퇴임 후에 안전 보장할 테니까 지금 당장 그만둬라. 안전 보장한다고 해준다고 우리가 이제 거짓말 해야지. 말을 그렇게 하고 이제 퇴임하면 그때 이제 구속을 시켜야지. 아니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지. 설령 다시 보수 정권이 들어온다. 네. 손치더라도 윤석열 이 부부 그냥 두겠으면 제가 보기엔 그냥 안 둘 거라고 절대 그냥 봐요. 안 두죠. 이게 지금 저 흐름을 보니까 그 이재명 날리면은 자기 최측근 한동훈이가 다음 대통령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응?
사실 윤석열이가 어떻게 해서 대통령 됐습니까? 이 조국 치고 추미애 치고 문재인 정권 치고 그렇게 해서 된 거 아니에요. 걔네들에게는 민주주의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라 정적을 그 검찰 수사로 죽이면은 그렇죠. 그 권력을 쟁취할 수 있다. 이 걔네들의 그 카만 센스라고. 커먼 센스. 네, 카만 센스. 그런 거 없을 건데. 예? 저도 무식한 새끼들이에요, 진짜. 이 새끼들은 정말 이 나라 민주주의의 암적 존재입니다. 윤석열이 그 일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김태효 안보실 차장 시켜가지고 일본 지도를 구해와가지고 일본 내에 숨어서 살만한 있지 않습니까? 망명. 아지트를 하나 만들어서 망명하는 거 외에는 불가능할 겁니다. 자, 우리 윤석열이가 이제 보니까 그 앞날이 좀 보이지 않네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면은 끝납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참아주실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들, 지각 있는 사람들은, 이런 윤석열이에게 그 올인하는, 그 장단에 춤을 추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 드리면서, 우리 이낙엽 형님도 허튼 짓 하지 마시고, 한번 정말 민심의 소재를 모르겠다 판단되시면은, 한번 가면 쓰지 말고, 가면 쓰지 말고, 시청 앞 광장에 한번 나가보면 어떨까. 시청 앞 광장 나가면은, 국민들이 많이 일깨워 줄 것입니다. 예. 그런 노력 정도, 천철비만 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분위기를 느껴보셔야 돼요. 측근들, 낙엽파 의원들 이야기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걔네들도 민심과 멀어진 지 오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이렇게 윤석열 정권에게 뭔가 희망을 걸고 또 미래를 이렇게 의탁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태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치생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과 박진영 교수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